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채권과 금리 파트입니다. 김상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섹터가 참 어렵지만 채권 금리 부분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년 미국과 한국의 전반적인 채권 금리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흐름에 대한 기준은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미국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저희는 N자형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예측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년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 영향력이 조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상저하고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선제적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는 금리 인상 반영 횟수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사이클들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다가 결국에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만큼 할 것이다라고 반영하는 순간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사실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하반기 정도에는 실제로 테이퍼링이란 정책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됐었을 때 시장이 정말 얼마나 언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활발히 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역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를 끌고 올라가는 재료로 작용하진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금리를 끌고 올라갔었던 한국은행이 지금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에 가보면 계속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시장들이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전망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한 1.75에서 2%까지도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프라이싱들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저희 추정으로는 내년 1분기 정도에 1.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반영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에는 조금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강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저하고 흐름, 전강 후약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반기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로 지금 아까 미국 전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금리가 하반기에 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그랬었을 때 우리나라 금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연동돼서 우리나라 금리도 좀 하반기에는 꼬리를 드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채권과 금리 전망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혹시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근거가 있나요? 네, 우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그렇고 상당히 선반영이 빨리 됐다가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구간에서 예측을 하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찾았던 건 뭐냐면 왔다 갔다 너무 크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으로 예상되는 그 비슷했던 사이클들을 과거에서 찾아서 적정 레벨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조금 하나 재미난 특징을 찾았던 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어떠한 지표와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연동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한 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올리면 올해가 그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부터 2년 뒤에 선물 시장이 반영한 최대 이 2년 후에는 어디까지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 가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금리를 올렸던,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해가 2015년이에요.
그래서 2015년으로부터 2년 뒤면 17년이죠. 그 17년의 인상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반영했던 가격하고 그 당시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할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2022년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2022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뒤로부터 2년 뒤가 24년이잖아요. 그래서 쉬우시죠? 네. 2년 더 하는 건 쉽잖아요. 네. 그래서 24년도에 인상 반영폭하고 10년물 금리랑 상당히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금 24년도에 최고로 인상했던 그 반영폭을 봤었을 때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금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고점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1.9%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이 올해 1분기에 한 1.7%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상저하고를 전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폭을 과거의 패턴을 감안해 보면 전고점을 유의미하게 상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거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 패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 반영했던 그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 보니까 저도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중앙은행의 어떻게 보면 책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들을 봤었을 때 물가를 끌고 올라가게 만든 요인이 결국에 지금 공급망 차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수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에 배송되는 데 소요 시간들을 좀 이제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점차 좀 줄어드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관련된 지표들도 조금 피크 아웃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됐었을 때 연준이 지금 당장에 이러한 흐름들을 무시하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에는 아직 성장이나 물가의 흐름들을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그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 국채를 사주던 부분들을 조금씩 사주는 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어주는 유동성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를 좀 줄여나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현상에 좀 대응을 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지금 조금씩 더 빠르게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테이퍼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물가도 물가지만 연준이 지난해에 목표를 좀 바꾼 게 있어요. 물가보다는 최대 고용, 완전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회복을 제일 잘 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자라고 연준이 정책을 좀 노선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조금 유의미하게 개선세가 나타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물가가 조금 높다고 해서 아직 고용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유의미한 상승을 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우선 물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가 같은 경우는 이미 높을 거를 상반기 중에는 유지가 될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지금 고용이 계속해서 점차 회복을 하게 되면 임금도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좀 연봉을 올려달라,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부분들이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수요가 회복이 되면 물가가,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공급망 부족 현상들이 결국 수요가 높아지면서 물가를 끌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높을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연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시장 가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사실 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물가의 3분의 1이 우리 지금 주택 네. 가격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렌트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후행해서 물가에 녹여지거든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후년 1분기까지는 이 주거비가 상승했던, 미국도 주거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들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물가에 대한 압력들이 하반기 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금리가 이제는 상반기 때 안정을 취했었던 물가들이, 그러니까 물가나 금리들이 그때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거 역시도 뭔가 진짜 뭐 이때까지 올리고 못 올린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그 명분들이나 근거들을 살펴보면 성장이 되게 좋다. 그래서 성장이 좋을 때 지금 뭐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가계대출 증가율이나 주택가격 급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성장이 좋으니까 조금 금리 인상을 해서 눌러주자, 완화시켜주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상 명분인데, 우선 그 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지금 한국은행은 소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좀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받은 걸 좀 쓰기도 하고, 연장되는 시간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성장을 뒷받침해 줄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과거 사례들을 추정해 보니까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대출 말씀드렸지만 순이자 부담이라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계 소비 대비 순이자 부담을 비중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전고점이 2011년 3분기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정도 올렸었을 때 이후예요. 그러니까 순이자 부담들이 서민들 입장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에 좀 충격이 갔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1.25를 넘어선 수준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봐서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1분기 정도에 추가적으로 지금 1.25까지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8월에 올리고 10월, 11월에 올려서 2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1%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려서 1.25까지 올리고 나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지금 뭐 국내 체력을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그때부터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한 번 정도 좀 올려서 좀 시차는 있지만 한 번 마지막에 4분기 정도에 올리고 나서 1.5%의 인상기를 좀 마무리하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티도록 네네.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경우에 네네. 국내 시장금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무엇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까 서두 전망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은 내년 말 기준으로 한 1.75나 2.0%까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걸로 조금 경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쉬었다가 1.5까지 올릴 걸로 예상은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1.25까지 올린 다음에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시장이 받아들이고 인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만큼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장 금리를 저희가 어쨌든 채권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는, 그래서 강세장을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하반기에 유의해야 될 점은 정말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이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금리도 좀 연동이 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죠. 약세가 더 빨리 오고 약세폭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지금 이게 방송이 이제 업로드 되는 시점에 오미크론에 대한 그 결과 발표들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핵심은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미크론의 치명률, 그리고 확산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WHO가 결과를 발표할 텐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델타 변이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에 상방하고 하방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수요가 꺾일 수 있어요. 막 봉쇄 조치 취하고 이러면 수요가 꺾이게 되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건 단기적이고, 우리가 이미 델타 변이 때 그렇게 프라이싱을 했다가 지금 일시적인 높은 물가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면 결국에 높은 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손실을 보거나 좀 급변동하는 장세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습 효과들로 인해서 지금 오미크론이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금리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빠지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를 되게 조금 급격하게 쏠림 현상으로 좀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은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기존 백신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깎일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금리는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정상화되는 속도들에 맞춰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망 경로대로 상저하고대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채권과 금리를 정말 쉽게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상훈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채권과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 함께해요.